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웅동케 박찬웅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최근 학계에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오류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그 다이어트를 시켜드리면서 회원분들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식사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실 때 체중을 감량하려는 목표로 운동을 많이들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운동이 체중 감량에 차지하는 포션이 되게 적습니다. 제가 볼 때 냉정하게 잡으면 한 5% 이내?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한 30% 정도밖에 기여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운동을 많이 시켜보면 선수급이나 제가 운동을 한다고 그럴 때 한 중고강도 충분히 내가 내 몸을 한번 확 열을 내가지고 개운하게 운동을 마친다고 볼 때 남자 기준으로 선수급이 운동을 하면 1시간에 많이 태워야 1500칼로리 정도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근데 1kg 정도 체중이 감량하려면 학계에서는 보통 7700kcal 정도를 본인이 먹은 것보다 소비를 해야 1kg이 감량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운동해서 한 시간에 한 700에서 1000 정도 태웠다고 보면 700 기준으로 보면 한 11일 정도 운동을 하면은 7700kcal가 나와요. 그래야 1kg 감량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또 그만큼 먹어버리면 감량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고 똑같이 먹어도 감량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게 체중의 감소가 아니에요. 근육량은 증가하고 체지방이 빠지는 효과죠. 그렇게 되면. 근데 여자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여자분들의 경우 선수급 되는 그런 여자분이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많이 태우면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에 600 전후. 근데 600 전후 정도의 킬로칼로리를 태울 정도 되면 그분이 거의 죽어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심박계를 착용하거나 폴라를 차고 본인이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태웠는지 확인해 보신 분들은 난 정말 힘들어, 진짜 죽을 것 같아. 근데 칼로리 얼마 안 탔어요. 특히 웨이트 하시는 분들 진짜 안 탔어요, 별로. 그래서 체중 감소하고 싶으시면 유산소를 해라 하는 이유가, 유산소 운동을 하면 그나마 칼로리가 좀 더 타요. 근데 그래봤자 여자분들은 많이 태워야 600에서 500이에요. 대부분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400 태우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 킬로칼로리 태운 거 가지고 내가 1kg 감량하겠다? 운동만 가지고? 그러면 거의 한 20일 정도 걸려야 1kg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운동하니까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막 제대로 먹었어.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체중이 전혀 안 빠지고 체중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쭉쭉 늘어납니다. 근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체중 감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식단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부분이, 식단을 또 메인으로 하시다가 잘 안 돼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요요를 겪었거나, 혹은 나는 굶어, 근데 난 살이 안 빠져, 그래가지고 답답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운동 배우러 오시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PT 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부르게 드시면 살쪄요. 당연한 거죠. 근데 배고프면 더 찝니다. 이 뭔 개소리야! 체중을 빼고 싶으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원래 나는 잘 안 먹어, 말라 있어, 근데 나는 마른 비만이야, 이런 분들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보면 보통 굶은 분들이 처음엔 체중이 잘 빠집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살이 안 빠지고 홀드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좀 지나면 슬슬 배가 고파. 그러다 살도 잘 안 빠져. 스트레스 쌓여. 그러니까 뭔가 먹어요, 다시. 근데 그때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요요가 오게 돼요. 근데 이 정체기가 왜 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대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키우고자 많이 섭취하시는 분도 정체기가 오고요. 살을 빼고자 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잘 안 드시는 분들도
반드시 정체기는 도래하게 됩니다. 정체기가 왜 오냐? 보통 다이어트 하실 때 칼로리만을 제한하시고 운동을 안 하시는 경우.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보면 체성분을 측정하지 않고 체중만 재는 경우가 많아요. 체중에 목을 매요, 그냥. 내 살이 언제 빠지나. 체중계에 올라있는 그 큰 수치만 목을 메고 살을 빼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 내가 살이 빠진 건지 근육이 빠진 건지 뼈가 빠진 건지 1도 모르고 그냥 살만 빼는 거야. 결과적으로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축난 상황이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인바디를 재보면 본인이 가져온 체중계랑 비교해 봤을 때 인바디 재보면 근육이 턱없이 부족해요. 다이어트 할 때마다 근육이 빠져요. 특히 탈수, 물도 부족해요. 왜? 음식 섭취를 줄이시면 보통 염분 섭취량도 같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그 역량이 감소해요. 염분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같이 몸에 들어와서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수분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근육이라는 거는 단백질이 치수성 조직이에요. 물 없이는 근육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단백질 백날 먹어봐야 물 안 마시면 말짱황입니다. 그냥 잉여열량 다 그냥 지방으로 돌아가고 근육은 1도 안 올라가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단을 하실 때 내 몸의 균형식을 잘 맞추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균형식이라는 개념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미량 영양소라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보통 제6의 영양소, 제5의 영양소 뭐 이렇게 봐가지고 보통 큰 영양소를 봐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6번째가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대사도 원활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특히 단백질. 그리고 물이 하는 역할 중에 또 큰 역할 하나가 유산소 대사 과정에 개입하면서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돌리기 때문에 온몸의 구석구석에 순환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고, 그게 혈액순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육 사이나 뭐 장 사이 뭐 이런 곳에 항상 이 막사이 공간이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 물질 이동이라는 것이 마치 나무의 채관과 수관 같아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몸의 혈관,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혈관이 채관이라면 우리 몸의 나머지 물질 이동시키는 나머지 림프가 물론 수분 이동을 따로 하지만 별개로 약간 뭐 콜라겐이라든가 젤라틴 성분의 수분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 어떤 근육 조직이나 특정 조직 사이에 막 사이로 공간이 열려 있어서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물질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물질 이동들이 수분이 없으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살 빠지는 걸 떠나서 엉겨 붙어가지고 순환이 막혀가지고 아프고 근막통, 섬유통 이런 걸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물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대 영양소를 어떻게 내가 잘 가져가면서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의 성패가 좌우됩니다.